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낙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정태근, 박원근 의원 감사합니다. 미래대연합의 출범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대표님, 문병호, 최운열, 최성 의원님, 조기숙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은 우리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 그 살벌한 풍토에서 조응천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질식할 것 같았는데도 용케 숨 안 끊어지고 할 말 하면서 갈 길 찾아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용케 버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감사드린다고 말로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참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큰 각오로 미래대연합을 열어주신 그 용기와 해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대연합에 함께해 주신 정태근, 박원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한나라당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고요. 우리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실 거예요. 우리 박원석 의원은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기재위원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기재위원회 멤버가 대단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기재위원이셨고요. 저도 거기에 있었고 이인영 의원, 김현미 의원이 거기 멤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간 사람이 4명 다 그 기재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박원석 의원이 민주당의 평균보다 더 합리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출발시켜준 미래대연합에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또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정치혁명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국민 앞에 들어서는 정치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무능의 정치에서 유능의 정치로,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적대의 정치에서 연합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생산의 정치로 바꿔내는 그 과업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은 완강합니다. 그들은 정치 이대로 좋다면서 기득권을 나눠가려고 지금도 혈안입니다. 그들은 진영의 사활이
국민의 사활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고 그 길을 계속하겠다고 완강히 버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가진 자산을 서로 높게 인정하고 그렇게 모아진 힘으로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저부터 그런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까 5분의 창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의원이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총리님이 해주신 말씀들 좋은 말씀 저는 다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빅텐트가 펼쳐진다면은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이죠.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되어서 취임사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때 대선을 앞두고 제가 만들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때 제가 비유를 참 많이 썼는데 비빔밥과도 같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비빔밥 위에 밥 위에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채와 식감을 유지한 채로 올라가는 것이 비빔밥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당근은 당근답게, 시금치는 시금치답게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고명들도 그 맛과 식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먹을 가치가 없는 비빔밥이 될 것이고요. 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여러분은 언론으로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당근이고 싶고 누군가는 신선한 시금치이고 싶고 누군가는 버섯이고 싶은데 적어도 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당근이길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비빔밥이겠습니까? 당근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시도한다고 한다면 다시는 모두가 당근일 것을 강요하는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모두 다 버섯일 것을 강요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2년 반이 지나서 다시 한번 비빔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참여하시는 미래대연합의 구성원들의 고향을 털었습니다. 제가. 네.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 대구 출신이십니다. 대구는 뭐가 유명합니까? 고기가 유명합니다. 비빔밥에 고기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님 화성 의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은 호적을 털어보니 보령 출신이시더라고요. 보령의 특산물이 뭡니까? 버섯입니다. 필요합니까, 여러분? 김종민 의원 털어봤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논산 출신이면은 논산은 농산물이 너무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뭘 열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빔밥은 밥이고 쌀이 중요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지금 박원석 의원님 계시고 또 최성 시장님 계시지만은 고양시는 털어봤는데 예. 제가 좀 당황했던 게 선인장하고 행주치마가 나오더라고요. 예, 행주치마 두르고 열심히 비벼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태근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금태섭 의원님 저는 다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밋밋합니다만은 서울 특산물 찾아보니까 황당하게도 저도 서울 올랐으면 모르는데
왕십리 미나리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미나리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네, 저희 노원군 원래 또 배밭이었어요. 나중에 후식으로 배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럼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양양장 의원님 또 찾아보니까 광주의 양양자인 줄 알았더니만 화순의 양양자더라고요. 화순 특산물 또 찾아봤더니 더덕이 나옵니다. 이게 비빔밥 중에서도 더덕 비빔밥은 진짜 고급입니다. 예. 더덕 필요하죠, 여러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총리님, 그 영광은 다 알다시피 굴비라서 굴비를 근데 썰어서 어디 비빔밥에 얹을 수도 없고,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또 영광을 또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고추 유통이 3대 지역이 어디냐면은 영양, 음성, 영광입니다. 영광 고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의 고추장까지 합해지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열거된 것들만 내놔도 제 생각에는 비빔밥의 기본 구성 요건은 갖춰졌다. 더덕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면은 이 정도 기본이 됐으면은 비빔밥에 대한 기대는 완성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런저런 비빔밥 만들려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빔밥 재료도 멋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훌륭한 조리법도 가미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고추장은 있는데 참기름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멋진 삐까뻔쩍한 식당에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빅텐트 얘기하시는데요,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집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각지의 특산품들이 모여서 구성한 이 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날,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그날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2년 반 만에 비빔밥론을 꺼내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비빔밥론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정당에서 당내에서의 비빔밥도 완성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조금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빔밥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실제 갖고 있는 실체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저 안에 계신 분들의 각자의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상징할 수 있는 출신 지역의 특산물들을 언급했는데요. 보령의 버섯이나 아니면은 뭐 영광의 고추라든지 이런 농산물 하나하나의 브랜드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맛있는 비빔밥 만드는 그 조합의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못지않게 각자 고유의 개성을 키우고 고유의 어쨌든 선명한 방향성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지대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정치공학적이거나 아니면 연대, 통합 이런 것에만 방점을 찍고 계속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이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아마 내일도 저희가 파격적인 정책 공약들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당의 지향점, 비전 면에서 왜 기존의 양대 정당을 벗어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화두를 던지는 방향으로 개혁신당은 다음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그 나머지 정파들은 당을 차리는 것이나 아니면은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창당이 완료된 한국의 희망과 같은 정당과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 분야에서는 개혁신당이 앞서는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개별 약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전 의원이 사표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호 3번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빨리 좀 협상을 해야 된다. 개혁신당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제가 비빔밥으로 제가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각자 선명한 색채가 있는 주체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지냈다고 해서 제가 가진 색깔이 빨간색보다 약간
차이 나는 다홍색이면은 사실 별개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 것이고,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라 해가지고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 정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에게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버리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이 아니라 선명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창당 행보에 나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 예. 오늘 그 세 분 만나신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비빔밥에 조금 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자의 개성이나 취지를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통합을 좀 더 방점을 찍는 논의가 있었는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각자의 지금 창당 일정이나 그리고 또 각자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과 같은 다소 반비공개 반공개인 그런 자리보다는 조금 더 물밑 대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항상 드러내고 싶은 지점은 아까 말했듯이 조화롭게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이지 여타 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갈아버리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명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제가 이낙연 총리님과의 16일에 저희가 기녹화한 어떤 대담 방송 같은 것이 송출될 예정인데, 그 방송 자리에서도 저는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선명한 차이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이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랑, 비빔밥 논의 결국엔 개성 있게 각자 선명하게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는 하나의 기호, 하나의 세력으로 연대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빔밥론으로 제가 각 지역의 최고 특산물들을 얘기했는데요. 영광의 고추가 전국에서 3대 고추 시장의 고추일 때 저는 국민들이 그 가치를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정말 보령의 버섯이 최고니까 저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각 정당이나 정파가 이 최고들이 모이는 빅텐트에 모일 수 있도록 각자 개별 약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까 텐트 아닌 큰 집을 짓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말씀에 대한 의미. 이게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튼튼한 집에 살고 싶은 것이고, 이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상투적 용어이기 때문에 빅텐트란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정말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적어도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힙니다. 네, 혹시 또 질문? 관련된 그 마지막 개혁신당 지도체제 관련해서는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사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저희 측 관계자 발로 이제 보도한 내용이 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정책 준비 과정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도체제 논의를 저희도 지금 강구하고 있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주도하는 인물이 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측 관계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결정이 되면 언론인들에게 알리겠지만은 적어도 그게 관계자 보도로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이제 3자 간 주도권 다툼이 있을 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갈등하는 지점 연대를 저는 제가 항상 이번에 새로운 그 시도를 하면서 합리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한다 그랬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견이 있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대놓고 이견을 외부에 노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을 강령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대 공약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당론으로 묶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대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최대 공약수가 아닌 것을 당론으로 설정해서 개인에게 뭔가 하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비빔밥이 아니라 죽을 만드는 방식이다, 또는 당근밥이나 버섯밥을 만드는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